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극이 있죠. 그 N극과 S극이 어느 쪽이 N극이고 어느 쪽이 S극인지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친구에게 그걸 과연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석은 뭐 우리 지구에서는 N극과 S극이 명쾌하게 정의가 되죠. 이 N극은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극이 N극이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는 극입니다. 물론 이 N극을 S극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N극이나 또 S극으로 정하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혼란이 뒤죽박죽이 돼서 이 과학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N극과 S극을 정하는 것은 이 과학을 하는 이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안드로메다에 사는 친구하고 제가 가상으로 한번 카톡 대화를 꾸며봤습니다. 안드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안녕 안드로. 이쪽은 이제 접니다. 안녕 보이드. 잘 지내지? 물론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했냐? 너 자석 알지? 물론 알지. 자석에 두 개의 극이 있잖아. 우리 지구에서는 북쪽을 가리키는 극을 N극이라고 불러. 너희는 그것을 뭐라 부르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정했다. 북쪽을 향하는 쪽을 우리는 우탈이라고 부른다. 그게 아마 보이드 네가 말하는 N극이 아닐까? 글쎄, 그게 N극일 확률은 절반일 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말한 N극과 내가 말한 우탈이가 같은지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가상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엮어봤습니다. 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지구에서는 이 광활한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가 자석을 이제 이렇게 나침반처럼 허공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N극이 북쪽을 가리키죠. 그래가지고 방향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구나 또는 이 지구 주변에 있는 행성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안드로메다 같은 먼 별이 멀리 떨어진 별을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썼지만 이 막대 자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코일입니다. 보통 솔레노이드라고 부르죠. 이 코일을. 이 코일의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에 N극이 이쪽이 되죠.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자석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코일의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면, 이 N극과 S극의 방향도 바뀌겠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면 아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이 N극이지만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이 N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을 정하는 이 문제는 결국 뭐하고 같냐면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전류의 방향은 우리는 아주 쉽게 정의하죠. 배터리 갖다 놓고 꼬마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를 놓고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 반대 부분이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여기 구리도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구리도선 안에 있던 전자들이 전자는 전하가 마이너스 도를 띠고 있죠.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 극을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는 극을 플러스라고 정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메다에 사는 안드로에게 전화해 가지고 아, 전자 알지? 그러면 안드로가 당연히 전자 알죠. 구리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그 물질, 그 물질이 바로 전자죠. 네. 그 전자가 흘러가는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내재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물질, 그리고 반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죠. 이 물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은 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고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들이 우리 현재 과학의 입장에서는 전체 우주를 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론자들도 대부분 다, 네, 이 우주는 물질로 꽉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반물질이라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전자의 반물질. 그걸 우리는 파지트론이라고 그러죠. 반전자. 이렇게 우리말로. 그 다음에 양성자의 반물질. 이거를 이제 반양성자. 중성자의 반물질을 반중성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양성자의 반물질, 반양성자를 P의 바라는 기호로 써주죠. 중성자의 반물질인 반중성자를 N바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지트론, 전자의 반물질인 파지트론은 2의 플러스다.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우주의 다른 한편에는 이런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가 있냐면, 네, 반물질로 되어 있는 우주. 제가 이제 안드로메다를 있는 친구를 고려한 것도 안드로메다는 우리 우주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한대의 거리죠, 거의.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의 물질들이 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물질과 같은지. 물론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안 가고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그 안드로메다의 그 구성 성분이 암물질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자라는 것을 작은 알갱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반물질로 된 세계라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와 반전자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이제 CP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C는 뭐냐면은 차지 콘주게이션이라 그래서 물질을 반물질로 만드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P는 페리티라 그래가지고 이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는 그러한 변환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거울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죠. 제가 이제 이 나중에 이 C와 P 그다음에 타임 인버전 해가지고 CPT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P가 C가 바이올레이션 돼 있습니다. C가 깨져 있어요. P도 깨져 있습니다. 근데 C와 P는 시메트리가 유지된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1960년대까지, 60년대 초까지 가졌던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이었죠. 근데 이제 1964년도에 이 K온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이 CP가 바이올레이트 돼 있다, 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이 K 매존이라고 하는데 K 매존의 그 중에서 차지가 0인 K 매존, 이 차지가 0인 K 매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라이프 타임이 수명이 긴 K 매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명이 짧은 K 매존이에요. 쇼트 라이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 거는 어느 정도냐면 그 수명이 52 나노초입니다. 나노 세컨드. 그리고 이제 이 짧은 거는 이거보다 한 1000분의 1 더 작아요. 1000분의 1 더 수명이 작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거죠. 이 52 나노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입자 물리의 세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네, K0 중에 라이프 타임이 긴 그 K 메저는 52 나노초가 지나면은 붕괴합니다. 어떻게 붕괴하냐면 이렇게 붕괴할 확률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붕괴가 여러 가지로 붕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이 메전이라는 게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파이 메전과 파지트론으로 붕괴하면서 뉴트린을 이렇게 방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화가 바뀐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가지고 파이 플러스로 붕괴하고 이쪽은 일렉트론으로 붕괴하면서 여기에 뉴트론으로 뉴트리노 근데 뉴트리노의 반물질인 엔타이 뉴트리노로 붕괴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두 개의 리액션이 있는데 리액션이 아니라 디케이 과정이 근데 이게 거의 일어날 확률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CP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어떤 게 더 크냐면 이쪽이 아주 조금 커요. 아주 조금 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더 크냐면 1000분의 1배 정도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1000번 붕괴한다 그러면 얘가 1001번 붕괴하면 얘는 1000번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파지트론으로 붕괴할 확률이 일렉트론으로 붕괴할 확률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K온의 그 라이프 타임이 긴 K온 그걸 가지고 이제 안드로하고 대화를 하면 되죠. 너희 그 K온은 안드로에 있는 안드로메다의 K온이나 이 밀키웨이에 있는 K온이나 똑같을 테니까 너희 K온 중에 누가 더 많이 붕괴하느냐 전자로 붕괴할 때 그 많이 붕괴하는 쪽의 전하를 우리는 플러스로 잡았다. 그리고 우리 밀키웨이 은하에서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가 물질에서 굉장히 더 많다. 도미넌트한 물질이다. 너희에서는 너희 물질은 어떤 것이 도미넌트하냐. 그랬을 때 이제 밀키웨이에 있는 이 핵물리학자가 우리도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물질이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동일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안드로가 우리는 플러스 전하를 갖는 이 파지트론이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 세계는 반물질로 된 세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질로 되어 있는 세계가 된다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를 감는 방법을 설명하면 되죠.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놓고 솔레노이드를 놓고 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이렇게 감았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이렇게 감아서 이 감는 이쪽 방향이 감아서 이쪽 방향이 뭐가 되냐면 N극이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S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전달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감았을 때 왼쪽 방향이 N극이고 오른쪽 방향이 S극이다.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N극과 S극을 명확하게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왼쪽 오른쪽을 전달을 못한다. 그러면 N극과 S극 설명이 애매해지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